경영지도사 자격증 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 요번에 이제 3주차인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그리고 시장조사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마케팅 관리론에는 그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관리, 브랜드,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소비자 행동론은 이 한 네 가지 정도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의 이해, 요게 하나의 큰 단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도 변화 이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네 번째가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로는 이 마케팅 조사의 이해와 조사 유형,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 계획 및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통계 분석의 이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케팅 관리론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행동론은 이 마케팅 관리론을 뒷받침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이 마케팅 관리론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이 소비자 행동론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을 이렇게 소비자 행동론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론에서 프로세스 상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그 STP, 이 고객의 그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타겟팅된 고객의 그 니즈에 맞는 어쩌면 포지셔닝, 그 과정에서 이 소비자 행동론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P 믹스 또는 7P 믹스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그런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정보 처리 과정, 요게 이제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장조사 방법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STP 관점에서 보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이 소비자 타겟 고객을 찾는 과정에서 통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마케팅 관리론에서 일부 소비자 행동론과 시장조사 방법론이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케팅 관리론에서는 이 소비자 행동론과 시장조사론은 빼고 이 순수하게 마케팅 관리론적 측면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맥을 잡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소비자 행동론은 소비자 행동론에서 다루고, 시장조사론은 시장조사론에서 다루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1, 2주차에
그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 중간에 한번 다시 1, 2주차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는 크게 업종 업태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업종 업태 분석에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이 있고, 그것을 합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사업성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합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 도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타겟 고객과 그 고객에 맞는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제품 또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게 4P 또는 7P 믹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업태 분석 이 부분은 외부 사업 타당성 분석인데요. 이거를 사업부 레벨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략 수립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측의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요거는 제품 서비스 레벨에서의 전략 수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영지도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왼쪽은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이 4P 믹스,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에서 경영 지도사 과정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넣으면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서 이게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 이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 4P,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 4P,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겟 고객에 대해서 매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비용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이 계산이 되고, 그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NPV,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NPV가 결국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정확하게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품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우리는 실행사업계획서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4P 믹스, 7P 믹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있는 것을 디파인을 하고, 그게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일스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 표지석이 있죠. 이렇게 이번 요 휴게소까지는 몇 킬로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표지석으로 서울 기점에서 몇 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서에서는 이 마일스톤이 어떤 의미냐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4P, 7P를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에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보면 되고, 그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세로축에서는 해야 될 일들에게 쭉 적는데, 그것들이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이런 관점에서 시간축, 우측은 시간축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걸 우린 간트 차트라고 하고, 그런 차트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우린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 사업 성공률이 보통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 5%고 일반 창업도 한 20%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 성공 기준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업들이 보통 뭐 일반 창업 같은 경우는 한 27%,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실제로 이제 사업까지 가는 케이스가 드문 거죠. 그러면 그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보려고 보니 내가 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러면 남들에게 회사의 그 지분을 투자를 받는 거죠.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형태를 우리는 매칭 펀드라고 하고요. 이러한 펀딩을 받기 위해서, 즉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외부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 아니면 마이크로 VC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거기에 되기 위해서는 투자 제안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투자 제안서 작성 및 투자 유치라고 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업성을 확인하는 게 모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주차에 와서 1, 2주차에 했던 것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시장 세분화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를 STP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STP는 이게 시간에 대해서 프로세스로 보시면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란 의미인데,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타겟 고객을 발굴을 하고, 이 타겟 고객의 수요에 맞는 4P 또는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브랜드 포지셔닝 과정이 이 STP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처음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고객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고객들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것은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특히나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모든 고객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중에 내가 가장 효과적인 매출을 일으킬 만한 고객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STP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 나누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TP를 이렇게 영어로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이라고 하고요. 이 Segmentation의 의미는 이 고객들을 나누는데 동일한 욕구를 가진 몇 개의 고객군으로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진 동일한 욕구를 가진 몇 개의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느 고객층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마케팅이 가능할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그 수학 분석에서 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롱과 가지고 타겟으로서 opportunity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된 내가 잘하면서도 기회를 살리는 고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정된 자원 외에 남들과 조인트 벤처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기회를 살릴 고객 타깃층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고객이 이제 세분화 시장 중에 한 특정 집단이 타깃이 됐다면 거기에서 그 고객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행동론이라든지 시장조사 방법론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소비자의 그 욕구를, 정성적인 욕구를 숫자화시키는, 정량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조사 방법론이고, 소비자 행동론은 고객의 그 정보 처리 과정, 즉 고객이 어떻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고객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럼 그 고객의 심리적인 마음의 그 길목을 지키고 거기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에 경쟁자 대비 자사의 차별화된 특징을 인식시킬 만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지셔닝 시키는 게, 특징을 가지는 제품을 도출하는 것이, 그게 포지셔닝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은 고객의 정확한 욕구 파악 및 최적화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분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고객을 어떤 인구 통계학적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그 욕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고객들의 그 특징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자,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그 고객을 여러 집단으로 몇 가지 이제 세분 집단으로 나누는 기준을 우리는 이 5가지 기준에서 조건에 의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나눕니다. 두루뭉실하게 나누는 게 아니고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조건의 집단으로 나누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이 실제로 내가 접근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하는 거죠. 그 고객은 나와 네트워크가 된다든지 해서 실제로 접근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accessibility라고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은 measurability라고 하죠. measure, 측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세그멘테이션 할 때 그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분화됐을 때 그 고객이 그냥 구성이 됐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ctionability, 즉 고객한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내가 제품을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을 때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differentiability, 즉 차별화 가능성. 이 고객들이 다른 타겟 고객과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세분화 다섯 가지 조건은 결국은 그 세분화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걸 다섯 가지 시장 세분화 다섯 가지 조건을 서시오. 그러면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지속 가능성, 실행 가능성, 차별 가능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마사드라고 외우는 것입니다. measurability,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그 다음에 actionability, differentiability, 이렇게 영어로 쓰고 한글로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세분화 조건 다섯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마사드를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그 조건으로서 마사드가 있다면 세그멘테이션 변수는 다른 겁니다. 그 고객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보면 되죠. 그 논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한 변수가 있듯이 이 고객 세그멘테이션의 변수는 크게 한 4개로 나누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5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첫 번째가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있고, 두 번째가 심리적 변수, 세 번째가 행동적 변수, 그리고 네 번째가 상황 변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외우는 게 어떻게 외우냐면 외부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 변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니까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있고요. 심리적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적 변수. 이렇게 이제 외우면 조금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심리적인 부분하고 행동적인 거는 이분법적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행동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면 외모로 이렇게 보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 사람의 생각 변수는 심리적인 변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건 행동적 변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주변을 보는 것은 외부 환경 분석이, 즉 상황 분석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말 그대로 외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고, 성별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어떻고,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어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세대에 속하고,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어떤 신체적 노화 상태는 어떻고, 뭐 이런 것이 외모로 판단되는 걸 우린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변수는 말 그대로 생각이죠. 그 사람의 살아온 경험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심리적 변수를 한번 다시 외워보면 그 사람의 그 생각,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보통 성격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보고, 심리적인 걸 보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심리적인 상태를 알려면은 살아온 환경도 보잖아요. 그게 경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알려면 뭘 본다? 태어날 때부터 그럼 그 사람 특유의 그 개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외우기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뭘 보죠? 행동 특성을 보죠. 그럼 행동 특성을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걸 선호를 하고 제품을 사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구매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실용성을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구매 행동 기준 특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매 행태를 봤더니 아주 얼리 어댑터로서 남이 안 가지는 새로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혁신 구매자인가, 아니면 남들이 이제 좀 구매를 시작할 때 따라서 하는 초기 수용자인가, 아니면 아예 이제 많이 샀을 때 따라서 하는 초기 다수자인가, 뭐 이런 구매 행태 또 있었고, 그리고 구매 후 행동을 봤더니 행동 특성을 봤더니 보니까 한번 그게 좋으면 계속 하는 사용 빈도, 그 다음에 한번 좋으면 계속 그걸 또 좋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충성도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어떤 행동적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외부를 봤더니 어디에 사는지, 그런 거주 지역이나 거주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봤더니 SNS적으로 만나면 되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가. 자, 어떻습니까? 세그멘테이션의 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유출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그멘테이션 변수로서 그 사람을 처음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 우리가 고려하는 변수들을 보면 외부 환경적인 변수가 있었고 내부 그 사람 자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가, 뭐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인가, 아니면 뭐 또 뭐죠? 에코 세대인가, 아니면 밀레니엄 세대인가, 그런 나이별 그 세대 특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심리적인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행동을 보는 거죠. 행동을 봤더니 구매 기준을 봤더니
그 사람이 비용 기준으로 무엇을 구매를 하더라, 가격을 많이 따지더라, 아니면 실용성을 많이 따지더라, 아니면 브랜드를 많이 따지더라. 그 다음 구매 행태를 봤더니 혁신 구매자일 수도 있고 소비 수용자일 수도 있고 나중에 따라서 사는 초기 다수적 또는 후기 다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구매 후 행태를 봤더니 한번 필이 꽂히면 계속 사용하는 그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어떻더라. 이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해도 어떤 사람은 충성도가 낮은데 어떤 사람은 충성도가 높고, 또 아주 자기가 뭘 하나 해도 감사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있죠. 그건 굉장히 성향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을 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거주 지역의 거주 형태죠.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가옥이 사는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변수로 봤더니 그 사람을 접근을 하려고 봤더니 물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SNS적으로는 어떤 관계이다. 그런 게 세그멘테이션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는 처음에 예를 바탕으로 계속 그걸 연상 유추를 통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이 정리화되면서 술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것이 되고, 그것을 본인의 그 어떤 생각 정리 방식에 의해서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게 자기만의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상황 특성 이렇게 외우면, 이거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용어로는 사용 상황 특성, 이거를 뭐 외부 상황 특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이름을 붙이기 나르지만 그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경영지도사 자격 과정에서 꼭 이렇게 사용 상황 특성을 적어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마다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사용 상황 특성을 어디는 외부 상황 특성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용 상황 뭐 특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또 사용 특성의 지리적 특성과 접근적 변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디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외부 환경 특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요 5가지로 나눌 때는 지리적 특성, 접근적 변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